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번 영상도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1학년도 임용 일반 영어 시험 중에서 한 문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곧 제가 이제 임용 일반 영어 쪽 수업을 하려고 거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히 난이도도 있지만 영어를 가르치실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일단 모든 걸 떠나서 가장 기본은 이 영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를 못한다면 사실 그 다음에 되게 구차해져요. 구차해진다는 표현이 조금 그러겠지만은 구차해지죠. 그래서 영어를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수많은 편법을 동원해야 되고 뭐 이른바 요령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고, 사실 그거는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을 보는 현장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걸린 시험을 보면서 이걸 요령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풀어낸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임용은 사실은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주관식인데 주관식을 어떻게 그렇게 풀어요? 시험을 어떻게 볼지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찍을 생각이고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번 영상을 보고 이 문제도 한번 해설을 해달라. 과연 무슨 내용이냐? 궁금해 죽겠다, 내용이. 그래서 오늘 그걸 해드릴게요. 하여튼 2021학년도 이제 A형 11번 문제죠. 11번 문제. 다들 어려워하셨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볼게요. 다음 그 아래 이제 지문을 읽고 이제 문장 지시 내용대로 이제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오늘 문제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답에 여러분이 너무 이게 치중하지 마시고 문장 이해 쪽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처음 보시면 이제 pallet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음 펼쳐놨어요. 보니까 첫째 줄에 또 pallet이 나오죠. 가만히 보니까 스펠링이 달라. 앞에 거는 이른바 그 그림 그릴 때 쓰는 팔레트라고 옛날에 하던, 뒤에 거 팔렛은 여러분들은 뭐 다른 부르면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아마 저 단어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음성학 언어학 할 때 그 구개음화 할 때 구개가 나오죠. 구개라는 게 여러분 입천장이잖아. 그죠? soft가 붙으면 연구개, hard가 붙으면 이제 경구개 이렇게 되는 저 단어죠. 가운데 이제 그 homophon이 나오죠. 이 homophone이란 단어는 발음은 같은데 뜻은 다른 단어. 그 앞에는 pallet과 뒤에는 pallet은 발음은 같죠. 뜻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글에서는 두 개를 이제 뭔가 비유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자, signifying이니까 meaning입니다. 의미. 어떤 단어의 의미? 뒤에 나온 palette, 이 구개, 입천장. 의미가 뭘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입천장. 한자어로 구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미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영어를 조금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 저 palette이라는 단어가 미각이라는 뜻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뭐 satisfy the palate 하게 되면 뭐 미각, 뭐 입맛을 뭐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할 때 그 satisfy the palate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제가 지금 문장별로 나눴으니까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하는데, 그 앞에는 palette이자 미술에 쓰는 palette은 둘 다 된답니다. 자, 보드니까 이제 판이잖아요. 판인데 어떤 판일까 봤더니 the paint가 놓여있는 판. the paint가 뭘까? 자, 그림이 나오고 페인트니까 흔히 여러분 그 집에 칠하는 페인트의 느낌보다는, 벽에 이렇게 칠하는 페인트 느낌보다는 물감의 느낌이죠. 근데 the paint니까 어떤 특정 물감 하나를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말 물감들의 느낌이 보이시면 좋겠고요. 그럼 물감을 이렇게 놓아놓는 판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말고 두 가지 뜻이 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the paint itself래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페인트가 아닌 여러 개의 그 물감들의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기서 물감들이 상징하는 건 느낌이 뭐죠? 색깔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색깔들이에요. 다양한 색깔들을 보통 우리가 팔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컴퓨터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색깔을 바꿀 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판에 갖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게 나오지 않나요? 그걸 보통 컬러 팔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팔렛 진짜 팔레트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컬러즈의 느낌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근데 두 번째 이 the palette, 이 아까 얘기한 이 입천장, 이 palette는요 only juxtaposed to the canvas입니다. 여기서도 어려워진다. juxtapose란 단어는요 옆에다가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 나란히 놓는다. 왜? 비교하려고, 비유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저 juxtapose에서 compared가 보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는 더 뒤에 있는 the palette은 뭐에 비유할 수 있다? canvas에만. only가 있죠. 자, 근데 canvas, 자, 먹는
그 입천장인데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왜 나왔을까 봤더니 뒤에가 gustatory compositions예요. 앞에는 미각이란 단어고요. 뒤에 compositions는 보통 여러분 음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작곡할 때 compose를 쓰잖아요. 그래서 작곡해서 나온 하나의 노래 작품을 A composi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composition 쓰니까 그러면 느낌이 작품의 느낌. 보통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 저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럼 gustatory composition 쓰니까 저거는 음식이겠죠. 미각과 관련 있는 작품이니까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위한 캔버스에 비유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왜 only예요? 저 only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무슨 동음, 의거, 이의어 이래갖고 나왔잖아요. 그럼 두 개가 뭔가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은 점이 별로 없죠. 왜? 앞에 있는 팔레트는 팔레트 판 됐죠? 그 위에 올라가는 물감들 색깔의 느낌인데 the palette는 뭐죠? 캔버스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두 개가 비유가 안 되지. 봐봐요. 물감을 팔레트에 올려서 그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캔버스에 칠하는 거잖아. 그럼 앞에 두 개는 그죠? the palette. 근데 뒤에 그 캔버스에 비유한다니까 이 팔레트하고 이 물감의 팔레트하고 이 입천장의 팔레트랑 공통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감, 팔레트, 캔버스라고 했을 때 앞에 물감 팔레트에 해당은 되는데 그죠? 입천장 팔렛은 뭐야? 캔버스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공통점이 없네. 자,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unless죠. 자, unless란 느낌은요. 여러분들이 뭐뭐가 아니라면이라고 보통 외우시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하게 되면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unless는 뒤를 부정하지 마시고 앞을 부정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입천장은 캔버스에만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unless 아니야. 다른 데 비유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 다시 unless를 뒤에를 낫 시키지 말고 앞에 거를 낫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palette은 캔버스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게 unless예요. 어떨 경우 one considers that 이죠. consider 다음에 that을 쓴다? 보통 느낌이 assume의 느낌이잖아요. 대절이라고 해보자 정도의 느낌이죠. 자, 우리가 대절이라고 한번 해보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꼭 캔버스에만 비유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대절이라고 어떻게 해볼까? The palette입니다. 입천장의 이 palette이 is the tongue이라고 보자는 얘기야. 혀라고 보자니까. 됐어요? 입천장을 혀랑 같은 걸로 우리 한번 보자고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입천장의 뜻에 palette의 뜻에 뭐가 있다 그랬죠? 미각이 있다며. 그럼 as in the sense of taste니까 아까 얘기한 미각이라는 여기 센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있듯이 그 얘기죠. 조금 어거지 같은데. 그러니까 palette이 미각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뜻에서 있듯이 우리가 이 palette를 혀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어떤 느낌이야? The palette을 캔버스에만 비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혀가 하는 일이 뭔데? 혀가 generates flavor니까 flavor를 이 맛을 만들어낸대요. 혀에서. 보통 우리가 혀에서 맛을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혀에서 맛을 만들어낼까 봤더니 by crushing은 이렇게 눌러서 막 으깨는 거거든요. 자, food mass니까 음식 덩어리야. 그러니까 뭔가 음식 덩어리가 입 안으로 들어와. 그럼 그거를 혀에서 그죠? 막 이렇게 으깨는 거예요. crush 눌러서. 그 다음에 뭐야? And the taste bud죠. 자, crushing the food mass하고 taste buds예요. taste buds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 그 맛봉오리라고 많이 번역이 되죠. 한자어로 미뢰, 이른바 혀 이렇게 확대한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오돌토돌한 좁쌀처럼 난 그 세포들 있잖아. 미각 세포. 그게 the taste buds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음식 덩어리가 들어왔지? 그 다음에 혀에 있는 이 맛봉오리, 미각 세포를 어디다가 막 으깨는 거예요? hard roof of the mouth니까 국에 또 나오는 입천장에다 막 으깨는 거야. 이해되세요? 혀에 음식이 놓이고 거기 있는 taste buds를 두 개를 어디에다가 입천장에다 막 갖다 대는 거야. 그죠? 그럼 거기서 맛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혀에다 비유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지금 혀에 음식이 들어가고 테이스트 버드가 들어가서 입천장에 막 부딪혀서 맛을 느낀다? 그는 애널로그예요. 애널로그는 비유죠. 그럼 자, 이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장면은 뭐에 비유할 수 있다? 마치 물감을 캔버스에 갖다 칠하는 그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물감을 팔레트에 올려놓고 섞어서 캔버스에 물감을 딱 갖다 이렇게 대면서 칠하게 되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혀에 올라와서 맛봉오리랑 섞여서 그죠? 이 입천장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맛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물감에 팔레트에 캔버스에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음식이 혀에서 섞여서 국에 부딪혀서 맛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캔버스에 그 팔레트에서 물감이 섞여서 캔버스에 칠해지듯이 혀에서 어떻게 돼? 음식이 맛봉우리랑 섞여서 국에 부딪혀서 맛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거지지만 비유가 완성이 됐죠. 자, 지금 rich analog이 나왔는데 이 rich라는 단어가 뭘까? 그럼 that's rich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되게 rich하네. 그럼 맛이 풍부하고 뭐 돈이 많고 이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 그렇게 예상 바뀌지 뜻 바뀌지? 흥미로운데? 그런 느낌의 리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제 생각엔 되게 황당한 비유가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나? 그런 느낌의 리치가 되는 거고,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리치 애널로그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 이 부분이 핵심인데 조금 어려워요. 자,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receptor cells인데 저건 이른바 수용 세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맛봉오리 있죠. taste buds요. 거기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럼 혀에 있는 그 receptor cells들이 responsible 한다, 책임진다, 이걸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sensing, 느끼는 거죠. 어떤 특정한 flavors를 느끼는 거야. 이게 딱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맛인 걸 느끼는 걸 얘네가 receptor cells들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particular flavors 중에 primary ones니까 가장 중요한 맛들, 가장 대표적인 맛 뭐가 있죠? 쓴맛, 단맛, 짠맛, 신맛. 그죠? 그렇게 네 가지를 적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인데 the stimul이니까 보통 저걸 화학적 자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cells니까 receptor cells에서 나온 자극. 결국 receptor cells들이 느낀 맛이겠죠. 자, in combination이니까 뭐랑 합쳐져서 saliva는 침, olfactory는 후각. 그러니까 침, 후각과 합쳐져서 뭘 만들어낸다? taste를 만들어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flavor가 taste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그죠? 좀 여기 문장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게 더 큰 개념인지가.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 있는 flavors 중에 이제 뭔가 특정한 자극을 느끼는 flavor가 있겠죠? 그거하고 침과 후각, 냄새까지 합쳐져서 테이스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just as죠?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the primary hues는 원색, 가장 중요한 색들이니까. 저 hue는 colors죠. 뭘 만들어낼까? 모든 다른 색을 만들어내듯이. 컬러 스펙트럼은 이 컬러, 이 다양한 이 세 개잖아요.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색을 만들어내듯이 앞에 나왔던 네 가지의 테이스트 셀스들이 블렌드 합쳐져서 모든 플레이버스를 만들어낸다예요.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thus 따라서 the palate은 뒤에는 palate이다. 뭐를 위한 palate? Chef's creative endeavors입니다. 이러면 답은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palate은 미술로 치면 palate, 아까 막 섞어서 막 한다 그랬잖아, 그죠? 뭐를 위한 palate이에요? 이 셰프가 펼치는 creative endeavors라는 게 endeavor가 어떤 노력, 어떤 뭔가 추구하는 게 endeavor잖아요. creative endeavors라는 게 결국 뭐죠? 이 셰프만의 어떤 독특한 요리가 있겠죠.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 왜 creative한 거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그죠? 팔럿인 것처럼 우리 입안의 팔럿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즉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어서 만들어내듯이 이 앞에 있는 팔럿은 혀였지. 혀로 아까 비유하자 그랬잖아. 거기서도 여러 맛의 요소를 섞어서 맛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화가의 창작 활동에 이 파레트가 하는 역할을 셰프의 창작, 이 음식 요리, 거기서 입안에 있는 팔럿이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문장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문장 쓰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따로 강의를 이제 뭐 영작이라든지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는 따로 강의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게 돼야지 뭐 답을 영작이 필요하고 뭐 장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늘 우리 강의는 오늘 이해를 위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러싱이니까 아까 으깨는 거고 갖다 부딪히는 거고 혀를 어디에다가? 입천장에다가.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food mass, 즉 음식 덩어리가 그 아까 맛봉오리 그 테이스트 버드 있었죠? 미각세포? 거기 가서 부딪히게 되는 거고, 클램핑이라는 건 이렇게 뭐랄까 우리말로 꽉 쬐는 거예요. 그럼 이 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하고 맛세포들이 미각세포들이 꽉 쬐겠죠. 근데 서킹이니까 막 빨아들여. 그러니까 안에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흉내를 못 내겠는데 부딪히면서 뭔가 이렇게 꽉 잡아줬다가 빨아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다? 그게 플레이버를 intensify 해주고 prolong 해준다. intensify는 더 강하게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 prolong은 더 오래 가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문장. 이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그런데 테이스트는 뭐도 필요하다? 얘도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들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돼. 앞에 뭐가 있었죠? 혀가 있었고, 미각세포가 있었고, 구개, 입천장이 있었죠? 얘도 개입을 해야 된다. 얘도 역할을 해야 돼. 얘가 뭐 하는 애인데? which must죠. 얘가 들어서 일단 recognize, 알아차려야 되고, evaluate, 뭔가 평가, 판단을 하고, categorize니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를? The stimuli from the mouth죠. 그러니까 입에서 온 stimuli, 아까 자극. 입에서 아까 맛이 느껴져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nasal passage니까 이게 결국 콧구멍이니까 후각이죠. 그러니까 입과 후각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스티뮬라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뭐지? recognize.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평가, 판단. 세 번째, 그래서 categorize, 분류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해야 하는 얘가 있어야 된대. 얘가 누군데? 다음 문장이야. 자, the evaluative quality of taste예요. evaluation 한다라는 건 뭔데, 여러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지? 어떤 맛이지? 평가라는 그 quality. 됐죠? 맛을, 여기 어부는 목적격이에요. 그죠? 맛을 뭔가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겠죠. quality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recognition이니까 인식한다, 알아차려서, judgment니까 판단한다. flavor죠. 지금 taste하고 flavor 같은 느낌으로 볼게요. 그럼 taste하고 flavor를 일단 어떻게 한다? 평가해서 뭔지 인식을 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 processed니까 그건 어디에서만 처리 가능? only in the brain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1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저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 건 이 입안에서 해서 입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As with the visual imagery of painting. as with인데 저럴 때 with는 in the case of의 with예요. 그러니까 as with 하게 되면 뭐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visual imagery라고 썼지만 결국 이미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을 역시 목적격이에요. 그림을 visual imagery니까 뭐죠?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셨죠? 즉 그림을 보고 나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맛의 퀄리티죠. 이거는 assess니까 판단, 뭐랑 in relationship to니까 뭐랑 관련이 있다? 즉 맛을 판단하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판단하는 그 과정은 뭐랑 관련이 있대요? history of taste죠. 그러니까 여러 테이스트의 history니까 역사하지 마시고 과거 경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옛날에 봤던 그림과 비슷하네. 이건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어떠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듯이 어떤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 판단은 뭐랑 연관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여러 가지 맛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history of taste죠. The pleasure, 좋아해. Revulsion, 어떤 느낌이야? 싫어. 어떤 딱 맛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 싫어해, generated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즉 우리가 반응이 나오는, generate 되는 우리의 pleasure나 revulsion이죠.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는 relates to예요. 뭐랑 연관이 있다? In large part니까 상당 부분. familiarity죠. 그 맛의 익숙함.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익숙한 맛이면 맛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고 무슨 맛이야?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익숙하지 않으면 뭐죠? 실치어 손살을 친다. 리버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 그림 감상에도 그렇듯이 맛을 우리가 평가한다. 맛이 있다 없다? 그걸 평가하는 건 뭐랑 연관이 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 와갑니다, 여러분. The tasting subject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나와서 좀 애매한데 subject라는 게 보통 실험 참가하는 사람이고 보통 시식을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이 나왔어? 시식을 해. 이거 먹어보고 평가 좀 해주실래요? 어떠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frequently judge한 판단을 어떻게 할까? 판단? The outcome of the experience죠. 이건 경험의 결과를 판단한다. 이 경험이라는 게 결국 뭔데? 실험이죠. 시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맛봤어요. 그게 experience일 거 아니야. 그 결과를 어떻게 판단? 첫 번째는 in opposition to, 반대. 두 번째는 alliance with니까 같은 방향. 뭐랑? 이전의 경험. 즉 비슷한 맛, 똑같은 맛.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전에 이거랑 비슷한 맛을 느낀 걸 먹어봤는데 똑같은 맛 나는 걸 먹어봤는데 됐죠? 그거하고 반대. 아니면 그거랑 같은 방향.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먹어본 것하고 다르면 싫은 거고요. 맞잖아. 보통 지난번에 먹은 것하고 우리가 익숙한 맛하고 같아. 그럼 어떤 느낌이야? In alliance with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항상 이거 지난번에 먹은 거랑 다른데요? 제가 익숙한 맛하고 똑같은데요? In opposition to, in alliance with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야. familiarity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분 아시겠죠? 마지막 this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즉 자신의 익숙함에 의해서, 즉 내가 과거에 왔던 경험에 의해서 그 맛을 판단하는 이 과정, 뇌에서 might be defined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semiotics of taste예요. 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걸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semiotics, 기호학이잖아요. 기호학 그럼 되게 어렵죠? 그냥 기호들 이러셔도 돼요. 기호에 관련된 학문도 괜찮고 이론도 괜찮고.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애매해요. 만약에 문제를 semiotics of taste 갖고 문제를 냈으면 이 지문을 제 생각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제가 나중에 한번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내볼까요? 근데 무슨 말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냥 요 글만 갖고 받은 인상은 어떤 기호, 어떤 심볼스가 주는 느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화장실 이렇게 표지판, 심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익숙함이 있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화장실을 찾을 때는 그 심볼을 찾아요. 그렇지 않나? 화장실 이렇게 써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 기호가 주는, 심볼이 주는 익숙함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써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기호를 보고 화장실을 아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익숙함, 과거의 경험. 그러면 맛이 있다 없다에 아까 얘기한 것도 그 기준도 과거의 경험, 그 맛의 형태, 아까 얘기하는 뭐 어떤 거창하게 얘기하면 기호학적 관점, 익숙함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 그죠? 그래서 바로 딱 뭐죠? 우리가 그 순간 보통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맛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어떤 과거의 경험, 익숙함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semiotics of taste라고 제일 마지막 문장을 적은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뒤에를 더 읽어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앞부분에 나온 내용만 갖고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전공법을 택하십시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죄송한 얘기지만 구차하게 답을 고르는 여러 가지 방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꼭 시험을 보시건 안 보시건 간에 여러분한테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영상도 올리고 수업도 하겠지만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글을 수업을 하질 않거든요, 요즘 잘. 왜냐하면 그냥 다 이렇게 간단하고 편안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표현 몇 마디 알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어의 또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이렇게 내가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글을 제대로 읽는 실력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즘 인기가 없지만 이쪽이 근데 의외로 참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